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던! 오늘 조선일보는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날로 거인이 되고 있는 이재명을 두려워하면서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 윤석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손절하겠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공동피의자인 자신의 신복 정진상 씨를 포옹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이것을 두고 연출이고 무언의 압박을 가할 배짱이며 인간미로 포장할 여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란 걸 새삼 느꼈다. 그가 치밀하고 저돌적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카파인 건 일찍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지난 대선 전 그가 형수에게 인간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쌍욕을 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이 씨의 대선의 꿈은 끝났다고 지레 단정했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는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묘하게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는 작전을 펼쳤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배웠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고 하나는 부정한 돈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욕만으로도 그 두 가지를 다 범했다. 자, 여기서 잠깐 의욕만으로도 두 가지를 다 범했다.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랬다면 그런 거야. 뭐 이런 태도예요. 조선일보가 돈을 먹었다고 하면 먹은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승승장구했고 영장기각 이후 오히려 승기를 잡은 듯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미쳤거나 그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정치인의 뻔뻔함은 금기 중에 금기인데 나 정말 미치겠네. 야, 니네들이 진짜 계속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대에서 뻔뻔함은 미덕이고 기본이다. 윤미향, 김남국, 조국 그리고 이재명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은 사람을 관리하는데도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의 검찰이 그를 1년 반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는데도 아직도 결정적인 물증을 찾거나 증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무엇을 잘못 짚었거나 이 대표 수하들의 입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검찰이 무능한 게 아니라 이 대표의 인사관리, 조직관리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건 이재명 조직의 결사적 두께가 대단하고 봉합력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서로를 형, 동생으로 칭하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불과 1, 2년 기간에 대한민국의 정통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장악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한 총련 조직에 올라탔다는 주장도 있다. 적어도 북한 추정면에서는 문재인의 길을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586이나 전교조 1세대대 후속이 조달되지 않고 있는 현 여건에서 한국의 좌파, 친북, 친중, 종북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오늘의 한국 좌파, 진보, 친북, 야당을 아우르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엄청나게 싸잡네요. 좌파의 대북격인 백낙청은 그를 김대중 이후의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띄우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단식, 연자농생, 투옥 등 온갖 액세서리를 총동원해 복습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과 그의 신복 검찰은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이재명과 그의 조직을 찍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 여기서 검찰이 윤석열의 신복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들에게는. 윤석열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도 되고 이재명은 거짓말해서 안 되고 돈 먹어서 안 되고 이중잣 대는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윤석열은 인물 관리 면에서도 이재명의 조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사적인 윤석열표 조직이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계속 덜컹거린다. 국민의힘 공천 주변에서 어쩌면 기회주의자만 보인다. 원래 보수 우파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의 주변에는 아스팔트 결사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유총연맹에 김상진 등 그 전문 시위꾼들은 뭐냐? 그런데 조선일보에게는 그게 아스팔트 결사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통이 아니야. 이제 대통령과 그의 여당이 기댈 곳은 오직 국민의 선택뿐이다. 이 대표의 운명이 총선 전에 법정에서 판가름 날이라 기대하는 것은 빗나간 것 같다. 이 대표와 한판 승부는 이제 총선 투표장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조선일보 김대중 씨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낮잡아 부르면서도 그 무서운 능력으로 좌파, 친중, 친북, 종북 세력의 1인자가 됐다. 거악이 됐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능하게도 그걸 박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거밖에 남지 않았다. 거기서 윤석열이 지면 사실상 탄핵당할 것이라고 화를 내면서 압박했던 겁니다. 자, 이 미친 세계관의 조선일보가 검찰을 사유화해도 된다는 이 조선일보가 거악 이재명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은 지들도 압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마지막 유일한 해법으로 선거를 강조한 이유는 윤석열 너러 네가 살려면 선거 조작을 감행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쉴드를 쳐줄게. 과감한 방법으로 거악을 무찔러 보자. 지금 선거 조작의 자락은 많이 깔아놨잖아.
내일은 총선의 향배를 가를 강서구청장 선거가 나오는데 하루를 앞두고 조선일보는 윤석열더러 사실상 선거 조작을 테스트해보라고 지시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조선일보의 선거 조작이라는 정신 나간 오더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국정원이라고 불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뉴스버스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발사주로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시 고발사주뿐만 아니라 총선 정보까지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10월 5일에 열린 고발사주 재판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재판 기록을 보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그 정보는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 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 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016년 20대 총선, 17대 대선, 18대 대선 등의 개표 현황 등의 파일도 송수신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무슨 캠프야. 이것을 가지고 공수처의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증인석에 세워서 이렇게 묻습니다. 21대 총선 관련 파일이 맞느냐? 네. 고발사주가 일어났던 그 무렵에 판결문 조회를 하고 총선 관련 파일을 쪽지로 수발신한 것 같은데 왜 주고받았느냐? 라고 묻자 그 수사관은 위에서 작성해달라고 주고받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관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정보 수집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후보 현황 등 일부는 수사 정보 배경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도 시시각각 공천 후보, 지역구별 여론조사 등 이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뉴스버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발사주 당시 수정관실에서 수집한 정보를 보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선거 관련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다. 고발장 하나 갖고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총선 정보 수집 행위는 고발장 하나 갖고가 아니라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날 재판에서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고발사주 고발장이 국힘에 보내지기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승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발장 전달 이전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부속실 실무관과 메신저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 이런 중요한 문서는 윤 총장에게 마땅히 대면 보고해서 컨펌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유시민이 해외로 출국한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라는 등의 이런 사실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당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보고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되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더욱이 검찰에서 정보를 다뤘던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오직 검찰총장의 지시만 받는다. 결국 윤석열은 검찰총장 위치에서 지난 2020년 고발사주로 실시간 총선 정보 수집으로 총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임이 이번 법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위치에 오른 윤석열은 총선 개입은 물론 선거 조작까지 감행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놈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선거 캠프까지 차렸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 조작을 하라는 조선일보의 오더가 떨어졌다. 마치겠습니다.